거의 한 달에 한 노래방이에요. 연습 문제 116번 보면은 여기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 고1 때 배웠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걸 모르는데 문제 어떻게 풀었지? 옆에 나와 있는 걸 보고 풀어주셨어요. 그럼 그걸 읽으면 되잖아 지금 왜 쌤을 하고 있어? 1대1 대응이어야 돼. 근데 1대1 대응이다. 근데 이거를 뭐 고1 때 거를 다 수업을 할 건 아니고 이제 이런 거야. 예를 들면은 그래프를 두 개를 그리는데 이런 그래프가 있고요.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함수고 하나는 함수가 아닙니다. 뭔지 알겠지? 이게 함수고 이게 함수가 아닙니다. 왜 그런 거지? 그 두 번째 거는 x값. 요거는 예를 들면은 내가 x에 1을 대입하면은 여기에 대응되는 y 값이 하나가 있어. 근데 이건 x에 내가 1을 대입하면은 여기에 대응하는 y 값이 두 개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를 넣었는데 이게 두 개 이상이 나오면 함수가 아닌 거야. 함수의 정의에 어긋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그림을 보고 이게 함수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내가 세로로 선을 다 이제 그어봐. 하나씩만 만나야 돼. 하나씩만 만나면 여기 이제 함수가 되는 거고. 와, 큰일 날 뻔했다. 씨. 영상에서 내가 놀라는 표정을 볼 수 있겠군. 이렇게 두 개 이상 만나면 함수가 이제 아니게 되는데, 요걸 그냥 내가 편하게 세로선 검사 이렇게 불러. 근데 또 세로선 검사 말고 가로선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가로로 그으면은 이렇게 두 개가 만나지. 맞아? 근데 이제 어떤 함수의 경우에는 뭐 아주 편하게 보면은 뭐 지수함수 같은 거 이렇게 그려볼까? 얘는 당연히 뭐 함수는 함수죠? 근데 가로로 그으면 어때? 어디에서도 다 한 점밖에 안 만나지. 맞아? 이런 거를 1대1 함수라고 불러. 그럼 이제 이건 뭐냐면은 가로가 이렇게 두 개가 걸리면은 예를 들면 여기 2를 넣었을 때 여기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이게 함수 값이 같은 게 나와버리는 거야. 그럼 함수 그림에서 보면은 우리 막 그 고1 때 보면 이런 거 했잖아. 그럼 여기서 뭐 1, 2, 3, 4 이렇게 뭐 A, B, C, D 이렇게 있는데 이 1을 넣었을 때랑 2를 넣었을 때랑 같은 값으로 가는 게 이런 느낌인 거야. X를 다른 걸 넣었는데 같은 데로 가버리는 거. 그러면은 이럴 때는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좀 더 까다로운 겁니다. 근데 고1 때 거는 그냥 무시합니다. 그냥 어차피 1대1. 1대1이라는 얘기는 가로선 검사를 통과하라는 얘기야. 가로로 그어도 하나씩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러면은 아 이거 1대1 대응이다. 그럼 1대1 대응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가로선 검사. 가로선 검사를 통과해야 된다 이거야. 이런 거 안 된다 이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 어차피 시험 문제는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서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배웠어요. 근데 그러면서 대부분 3차 함수를 대략 그려봤거든? 3차 함수를. 근데 지금 fx가 있는데 요게 3차예요. 얘를 미분하면 몇 차예요? 이게 도함수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근데 이제 2차 함수,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 근데 이제 뭐 얘가 최고차항 개수, 2차항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고 위로 볼록일 수도 있지만은 양수라고 치고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그렸어. 근데 얘가 이제 x축이랑 이렇게 만나. 그러면 도함수는 뭐만 본다 그랬어, 선생님이? 이 녀석의 부. 이게 지금 여기가 양수인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아랫부분, 여기 이제 음수인 거예요. 그럼 얘가 양수인 구간에서는 요 fx가 어떻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양수인 구간에서는 얘가 올라가는 그래프. 됐어요? 얘 부호가 마이너스일 때는 내려오고 있는 그래프인 거고 또 다시 양수일 때는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 이런 식이 되는 거지. 됐어요? 이 도함수의 부호에 따라서 이 녀석의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정해진다가 저번 시간에 이제 배운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를 그리는데 얘가 이렇게 그려질 때도 있지. 맞아요? 그럼 얘는 부호가 어때? x축보다 다 위에 있으니까 다 그냥 플러스지. 플러스. 맞아요? 그럼 이럴 때 f의 그래프를 보면은 전 구간에서 전부 다 뭐야? 기울기가 양수이기 때문에 얘가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3차 함수가 크게 두 개입니다. 개형이 두 개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야.
이렇게 됐다는 건 얘가 X축을 뚫어버린 거야. 침범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X축이랑 안 만나면은 다 플러스니까 이렇게 찍 그냥 올라가는 곡선일 수밖에 없어.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뭐 아주 그냥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X축에 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생각해보면 이건 플러스였다가 기울기가 플러스였다가 가운데서 어때? 0이지. 그러면 요거 그려보면은 이게 올라오다가 잠깐 멈칫할 뿐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인 겁니다. 얘나 뭐 그냥 비슷한 거야. 얘는 잠깐 이렇게 기울기가 0 되는 데가 있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주 큰 맥락에서 보면 3차함수 그래프는 요거 아니면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 요거 아니면 요거밖에 없는 걸 얘의 도함수가 X축이랑 만나는 요 위치에 따라서 내가 그냥 개형을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리고 우리 오늘 진도 나갈 게 그냥 요런 겁니다. 요런 거. 요런 데를 극값이라고 불러요. 하면 끝입니다. 됐어? 그런데 다시 이 문제로 돌아가 볼까? 3차 함수는 그래프가 두 종류밖에 없거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역함수가 존재해야 된다고 했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가로선 검사를 통과해야 되지? 가로선 검사를 통과하려면은 이 그림이냐, 이 그림이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렇게 되란 얘기야. 꺾이지 말란 얘기야. 꺾여버리면 가로로 그었을 때 여기 막 3개 만나는 데가 있거나 2개 만나는 데가 생겨버리잖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하나씩만 만나란 얘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가로선 검사 이렇게도 얘기하지만은 요거를 보통 책에서는 항상 증가하는 그래프. 얘는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잖아. 그게 아니라 항상 증가하는 그래프. 아니면 최고치 한계수가 음수였으면 항상 감소하는 그래프. 오케이?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한다 또는 1대1 얘기다 라고 하면 항상 증가 또는 항상 감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됐어? 그럼 맨날 증가하거나 맨날 감소한다는 얘기는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지. 맞아?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로 봤을 때 얘가 X축이랑 만나야 돼? 만나지 말아야 돼? 만나지 말아야 되지. 닿는 것까지는 괜찮아. 그럼 얘가 지금 2차 함수가 X축과 만난다 안 만난다는 뭐로 판별해? 판별의식. 맞아? 요거는 D가 어떻게 될 때야? 0보다 클 때. 이게 착각하는 게 내려간다고 생각해서 작다고 생각하는데 두 점 만날 때가 0보다 큰 거야. D가 0보다 커야 2차 방정식도 두 근이 있는 거잖아. 맞아요? 요게 뭐야? 중근이잖아.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안 만나는 게 떠버린 게 0보다 작다야. 근데 지금 보면 3차 함수 그래프로 봤을 때 요것도 괜찮고 요것도 괜찮지. 요것도 괜찮고 요것도 괜찮지. 그러니까 F'X 2차 함수에서 요 식을 봤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항상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거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내가 해석을 할 줄 알면은 이거 하라는 얘기네? 그럼 뭐 하면 돼? 이거 미분해. 그러면은 뭐 K가 섞여 있긴 하지만 이게 바로 그냥 2차식이잖아. 그럼 판별식을 쓰는데 여러분 짝수 공식 쓸 줄 알죠? 짝수. 그러면 4분의 D는 K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3K. 요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럼 따라서 K는 0하고 9 사이에 있다. 이렇게 2차 부등식을 풀어서 할 수 있겠죠. 됐어요? 윤시현은 맨날 설명 들으면 안 좋을 때는 막 오 하면서 막 고개 끄덕끄덕거리는데 그럴 때는 이쁜데 지각할 때는 안 예쁜데. 기사 보내라고 왜 안 보내냐고. 시간 먹었으니까 오늘 자정까지 받으니까 보내라고.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 여학생들이 밥 먹고 버스 기다리다 늦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늦는지 한번 봅시다. 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그게 이제 오늘 진도고요. 우리가 되게 대단한 걸 할 것 같지만은 미분이든 적분이든 그냥 3차 함수, 4차 함수까지밖에 안 합니다. 3차 함수, 4차 함수. 알겠어? 이거 하면 끝이야. 3차 함수 그래프 이거 아니면 이거밖에 없다 그랬지? 맞아요? 근데 사실 얘는 밋밋하잖아. 이걸 갖고 뭐 분석할 게 없어. 대부분은 이걸로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라는 건 뭐 두 번 꺾이는 거지. 두 번 꺾여. 자, 그럼 꺾인다는 건 뭐냐면 얘가 올라가다가 내려가거나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때야. 맞지? 그럼 아까 태연이랑도 했지만은 여기 도함수의 부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거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갈 때. 그럼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경계는 뭐야? 도함수가 0일 때지. 여기 이 함수 값이니까 여기가 0이란 말이야. 여기가 0이란 말이야. 뭔지 알겠어요? 그럼 0일 때 이 녀석을 보면 어때? 이렇게 꺾여 있지. 볼록 이렇게 돼 있지. 왜냐면 올라가다 내려가야 되니까. 맞아? 여기는
내려가다가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꺾여버리는 거지. 이런 데를 극값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렇게 위로 볼록한 데를 극대라고 불러요. 극대. 이렇게 아래쪽으로 볼록한 데를 극소라고 부릅니다. 극값이라는 거는 극대 극소를 통틀어서 극값이라고 부릅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너무 쉽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예제를 풀어볼까? (99번으로) 볼까? 얘 증간표 그리는데, 증간표는 저번 시간에 한번 보여줬지? 근데 이거 우리 안 그려도 돼요? 왜냐면 증간표 필요 없이 뭐 하면 돼? 그냥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써놓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면은 그래프 그릴 수 있다고 했지? 됐어? 똑같이 한번 해볼게. 자, fx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3이래요. 그럼 도함수 구할게요. f 프라임 x는 6x 제곱 마이너스 12x 요거네. 요거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완전 제곱식 만들면 안 돼. 왜냐면 우린 보통 얘 개형, 그러니까 이제 부호를 알고 싶은 거고, 그럼 이제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인수분해를 하면 뭐가 뜨냐면 0하고 2가 떠. 0하고 2가 뭔데? x축이랑 만나는 점의 좌표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다 이거야. 됐어? 그럼 이제 여기를 경계로 해서 여기서는 플러스, 여기서는 마이너스인 거 알겠어? 됐어? 그럼 3차 함수 그래프, 자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알겠어요? 내려오는 거 알겠어요? 다 똑같이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거 여기 극대지, 여기 극소지. 그럼 x가 얼마일 때 극대야? x가 0일 때 극대지, x가 2일 때 극소지. 그럼 얘가 만약에 극대값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이 0을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맞아? 그럼 극대값 얼마라고 해주면 돼? 극대값 이렇게 불러요? 사이시옷. 옛날에는 이거 없었던 것 같은데 사이시옷이 생겼지. 이렇게. 극소값은 x가 얼마일 때? 2일 때지? 2 대입하면 얼마요? 마이너스 8, 26, 마이너스 5? 이렇게. 맞나? 맞을걸? 마이너스, 맞죠? 마이너스 3이야? 2 집어넣으면 8, 2, 16, 마이너스 24, 플러스 3. 마 8 플러스 3이니까 이거 맞죠? 됐어요? 그럼 뭐 별게 아니라 그냥 요 점의 좌표를 구한 거야. 여기가 뭐야? 0,3인 거지? 여기가 뭐야? 2, 마이너스 5인 거지? 이렇게? 그 얘만 이렇게 그냥 개형만 그리니까 허전하면은 뭐 축도 그릴 수 있어. 여기가 지금 x가 0인 곳이니까 여기가 y축이 있었겠지, 이렇게. 맞아? 그럼 0,3이었고 여기 마이너스 5면 대충 x축이 이렇게 있었겠지.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인 거야. 됐어? 그럼 당연히 뭐 극대값, 극소값 뿐만 아니라 그냥 3차 함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이미 그릴 줄 아는 겁니다. 3차 함수 그래프는 세상에 2개밖에 없어요. 4차도 뭐 다음 시간쯤 그릴 건데 다 똑같은 원리로 그립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만 알면 되는 거야. 괜찮아? 사실 이 정도 하면 오늘 수업 끝났습니다. 극대값, 극소값만 구하면 되는데 사실은 자, 그러면 극대값의 정의가 뭐냐? 이렇게 누가 물어봐. 그럼 뭐라고 대답할래? 내가 이제 이런 걸 보면 여기가 극대값인 건 알거든? 그럼 극대값의 정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3차 극대 부정 변곡점이 가장 보인다. 일단 첫 번째는 극대값은 3차 함수에만 있는 건 아니야. 모든 함수에서 저런 모양이 생기면 극대값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변곡점이라는 말은 일단 지금 머리에서 지우세요. 변곡점은 저거랑 상관없는 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극대값이라는 건 이렇게 위로 볼록하면 극대값인 거고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돼 있으면 극소값인 거야.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했냐면은 기울기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거나 그러니까 기울기 0인 지점, 이것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기울기가 이제 뭐야, 음수였다 양수로 바뀌니까 기울기 0인 지점, 이것도 어느 정도는 일리는 있는 말인데 정확한 얘기는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자, y는 fx 그래프를 내가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오.
자, 여기 극소값이라고 볼 수 있을까? 뭐 아까랑 똑같잖아. 극소값이에요. 아주 애매한 건 얘입니다. 저거 극대값이라고 볼 수 있나? 느낌으로 생각해 보세요.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왜? 미분이 불가능해서? 뾰족하잖아. 그지? 뾰족점이면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안 될 것 같지? 맞아? 근데 저것도 극대값입니다. 극대값입니다. 꼭 반드시 미분이 가능해야지만 극대극소라고 부르는 게 아니야. 근데 또 의미를 보자면은 여기 있을 때 기울기 양수였지. 기울기 음수였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약간 극대의 의미를 갖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여기는 극소라고 볼 수 있겠죠? 맞아? 이건 뭘까? 여긴 극대값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건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저것도 극대값입니다. 저번에 가지고 함수 그 극한의 상관이었고. 자, 극대랑 극소라는 거의 정의는 원래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 설명을 해줄 거야. 근데 이런 게 일단 극대값이라는 걸 알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이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그래프는 안 나와. 그래서 3차면 이거고요. 4차면 이거예요. 그럼 여기 극대예요. 이거 극소예요. 이거 극소, 극대, 극소예요. 이렇게 매끄럽게 미분 가능한 함수로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이렇게 뾰족점이 있거나 이렇게 불연속인 끊어져 있는 이런 그래프에 있어서 극대나 극소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의를 보자. 앞에 뭐라고 정의가 돼 있나? 여러분들 국어는 나보다 잘하지 않나? 네, 국어랑 상관없이 뭐 이렇게 문자 기호가 있어서 그런가? 자, 여기 극대의 정의를 한번 읽어보지.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여기까지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근데 어떤 열린 구간, 어떤이란 말이 들어갔어? 어떤이라는 데는 some? 그냥 뭐 아무데나 아무데나 잡았을 때 그 열린 구간에 대해서 그 a에서의 함수값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값에 비해서 더 크면, 그러니까 이게 최대값이면 거기를 극대값이라고 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니? 모르겠지. 약간 느낌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극대 이렇게 부르잖아. 극대. 그러니까 뭐 큰 값이잖아. 그지? 우리 이게 여기가 약간 좀 제일 봉우리 같은 거잖아. 오름 같은 거잖아. 큰 값이지. 맞아?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거 비슷하게 최대값 이런 거 이제 배운 적이 있어. 예를 들면 2차 함수로 보면 요렇게 생겼어. 그럼 요거 뭐 최대값이라고 볼 수 있겠지. 이게 이제 이 2차 함수 세상에서는 제일 높은 값이란 말이야. 약간 얘랑 이제 유사한 의미입니다. 근데 극대라는 거는 이 전체에서 보는 게 아니라 동네 대장이야. 이 동네에서 제일 높이 있는 거야. 이 3차 함수 그래프를 봐도 여기보다는 여기가 높단 말이야. 하지만 얘가 이 동네에서 짱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근데 이 동네라고 말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게 바로 어떤 열린 구간이라는 거야. 어떤 열린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 데나 잡아야 돼. 어딘가 아무 데를 잡아도 걔가 그 동네에서 1등이 되면은 거기를 극대라고 부릅니다. 봐봐. 여기를 내가 동네를 열린 구간이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요 짧은 구간을 볼게. 이 동네에서 얘가 짱입니다. 맞아? 그럼 이걸 극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이게 이 정의야. 근데 구간을 봐봐. 뭐 한 여기부터 여기까지 볼게. 열린 구간이라고 했거든. 요렇게 양끝 값은 포함이 안 돼요. 요렇게 끝이 희미한, 그냥 끝이 흐리멍텅한 그런 막대기를 상상해 보세요. 그럼 여기서 최대값 얼마야? 제일 위쪽에 이거 찍질 못해요. 열린 구간. 닫힌 구간이면 이 점을 찍을 수 있거든. 열린 구간이면 찍을 수가 없어. 그럼 여긴 극대가 없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개념인데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편하게 보면은 이게 볼록볼록한 데가 극값이야. 이것도 그냥 편하게 보는 건 맞아. 근데 내가 이제 여기를 열린 구간으로 이렇게 잘랐어. 이렇게. 근데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서 얘가 최대값이 되면 걔를 극대라고 부르겠다. 라고 정의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해돼? 근데 이걸 자르는 구간을 내가 이렇게 잘랐어. 그럼 여기선 최대값이 없어요. 열린 구간이니까. 오케이? 이 구간이라는 건 얘가 어떤이라고 한 만큼 아무렇게나 잡아도 상관없어요. 얘를 포함하는 요 뭐 이렇게 잡았어. 여기서 얘가 짱이잖아. 맞아? 어떻게 잡아도 제가 딱 1등을 할 수 있으면 쟤는 극대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내가 그린 것도 봐봐. 얘 이렇게 잘라서 내가 여기를 보고 있어. 여기가 최대값이잖아. 그럼 이게 극대입니다. 알겠어요? 극단적으로 열린 구간으로. 자, 요만큼 보고 있어. 여기서 최대값 뭐야? 여기지. 여기지. 그럼 극대가 되는 겁니다. 극대의 정의에 의해서. 근데 이렇게까지 디테일을 물어보는 문제는 잘 못 봤어. 근데 이건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뾰족 점도 극대가 되는 거야. 됐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불연속인 점도 극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끊어진 게 이렇게 끊어져 있다고 할게요. 여기는 비어 있고 여기는 차 있어. 그럼 내가 지금 이 보라색 구간에서 최대값을 찍고 싶어. 여기를 찍고 싶은데 점이 없지. 이 바로 옆에 점을 찍을 수가 없어. 극한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럼 여기서는 극대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럴 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괜찮아?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제 다루는 거는 맨날 이거랑 이거밖에 없으니까 눈으로 보면 극대, 극소 다 알 수 있어. 하지만 명확하게 이 정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런 디테일을 갑자기 내신에서 물어보든 나중에 수능에서 만나든 했을 때 저거를 이제 알고 있는 친구들은 이런 것도 고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여기서 고2, 고3 다 불러다가 이거 해놓고 극대값 존재하냐 물어보면 다 틀릴 겁니다. 잘 모릅니다. 왜냐면 그냥 눈으로 그냥 이런 것만 보거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말이 좀 이제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이게 왜 열린 구간이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끝을 뻥 뚫어놓고 열린 구간으로 잡았는데 거기서 걔가 최대값이 될 수 있으면 그걸 극대값이라고 부르는 거고, 반대로 얘가 최소값이 될 수 있으면은 거기를 극소값이라고 부르는 거다. 됐어요? 자, 의미는 이렇게 심오하긴 한데 어차피 우리는 맨날 뭐 할 거야? 이거하고 이거 그래프만 그릴 겁니다. 이거하고 이거 그래프. 됐어요? 한 개 더 해볼까? 연습 삼아서. 자, 여러분들 4차 함수 그려본 적 없죠? 네. 그려보세요. 100번. 오늘도 좀 되뇌기는데요. 되뇌기요? 자, 오늘부터는 한 거의 일주일 동안 3차, 4차 그래프 그리기 연습만 할 거예요. 이 도함수가 이제 2차일 때, 요런 모양일 때, 아까 했듯이 요건 이제 잘 이해되지? 여기를 경계로 해서 3차 함수는 여기서 올라가고, 여기서 내려가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고, 이런 걸 그렸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여기 F'X, 도함수를 그렸을 때는 이런 점이 중요한 거야. 이런 점이 뭔데? X축이랑 만나는 점. 기울기가 0이 되는 곳들. 저기를 경계로 해서 양수이거나 음수이거나 갈라질 테니까. 그래서 일단은 얘도 미분을 해서 도함수 식을 찾을 건데요. 보면 여기가 4차식이었으니까 요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4x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인가 이렇게? 비교적 간단하네. 근데 얘 자체가 3차 함수야. 근데 이거 그래프 그리기가 힘들지. 그래서 내가 해줄 걸 그랬어. 근데 일단은 도함수라는 거는 여기 내가 체크를 했을 때 어디를 찾아야 되냐면 x축이랑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되거든. x축이랑. 그럼 x축이랑 만나는 점이라는 거는 요걸 인수분해했을 때 0이 나오는 값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지금. 인수분해를. 근데 보면은 x하고 4가 공통이니까 요걸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말하자면은 3차 방정식처럼 생각해봐. 얘가 0이 나오는 x의 값은 0인데 마이너스 1인 곳, 1인 곳.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0, 여기 1. 요 세 군데를 지나갑니다. 3차 함수가. 3차 함수 두 번 꺾이는 건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지. 괜찮아요? 근데 얘가 지금 여기가 앞에가 마이너스야. 그 뒤집혀야 돼요. 뒤집혀야 돼. 요런 식으로 가는 게 요게 지금 도함수의 그래프일 겁니다. 됐어요? 근데 아직 3차를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그려본 적이 없으니까 좀 처음엔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포인트는 요 도함수의 그래프라는 거는 항상 여기 x절편, x축이랑 만나는 요 점이 중요하다 이거야. 왜냐하면은 여기를 경계로 해서 얘가 부호가 달라집니다. 여기는 부호가 플러스고요. 여기도 부호가 플러스입니다. 근데 아래쪽 여기 요 구간이 지금 부호가 마이너스고 요 구간이 지금 부호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됐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찍찍 그어놔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야?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올라갈 거예요. 여기서 내려갔다가 여기서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그러면 극값이 이렇게 3개가 있는, 극대값은 2개가 있고 극소값이 이제 하나 있는 이런 그래프 개형이 됩니다. 됐어요? 근데 사실 얘가 처음 그려본 그래프인데 여기가 음수라서 그러는데 보통 4차는 이게 W 모양으로 많이 나와. 근데 이게 마이너스니까 뒤집어진 겁니다. 이렇게 M자 모양으로. 이해돼요? 그려볼 수 있겠어요? 이런 거? 그래서 따로 거기 증간표를 채우지 않고도 그냥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되는데, 필수 예제 14번하고 자 3차밖에 없냐? 잠시만요. 아 3차 나눠져 있구나. 자 102번하고 103번 도합 세 문제 한번 그래프 그려봅니다. 102번, 103번. 전혀 반갑지 않았어 친구. 왜? 난 데이터 오랜만에 할 거야. 애들도 보고 우리 반은 바뀐 게 없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있는 게 이 미분의 이제 하이라이트고요. 얘를 이제 잘 해야 됩니다. 그래프를 잘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평소에도 천천히 하지만 이건 더 천천히 완벽하게 또 개별적으로 그릴 수 있는지 확인을 이제 해야 돼. 그래서 얘를 그릴 줄 알면은 그냥 뭐 수투는 끝입니다. 수투는 끝입니다. 다만 얘는 일단은 근데 그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아니야. 중간고사는 많이 들어가봐야 평균값 정리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대신 이제 얘를 이제 해놔야 나중에 기말 때 이제 편하긴 하겠죠. 미분을 배웠으면 얘를 그려봐야지. 자, 미분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fx가 주어져 있을 때 일단 미분을 합니다. 그럼 도함수를 구해. 도함수라는 거는 이 녀석이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 기울기 또는 증가 감소를 나타내는 거야. 그 도함수를 구했을 때는 도함수 얘는 인수분해를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5x 플러스 4인가? 그러면 위로 쓰니까 느낌이 이상한데? 요렇게 인수분해 했어요? 이게 지금 도함수지. 이거를 왜 인수분해를 해놓은 거야? 제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을 보려고. x축이랑 어디서 만나요? 1하고 4에서 만나죠? 맞아요? 근데 얘가 지금 x축이랑 1하고 4에서 만날 건데 이렇게 앞에가 마이너스 6이니까 위로 볼록인 형태입니다. 지금 내가 그린 게 이게 도함수 그래프야. y는 f'x. 그럼 이제 얘를 갖다가 놓고 뭐 할 거예요? fx 그래프를 그릴 거고, 여기 지금 x가 1인 곳, x가 4인 곳을 기준으로 자 부어볼게요.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맞아요? 그럼 fx 어떻게 생겼어? 여기서 내려가다가, 여기서 올라가다가, 여기서 내려가다가 이렇게 생겼지. 여기 3차 함수 그래프가 된다. 그러면 극대값은 어디서 생겨요? 극대값은 x가 4인 곳, 극소값은 1인 곳. 그럼 극대값을 구하고 싶으면 4를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1을 여기다 대입하면 극소값이 나옵니다. 됐어요? 별거 없지?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 미분을 해줘요. 여기다 써야겠다. 12x 세제곱 48x제곱 36x 이렇게. 그 다음 가만 보니까 지금 얘네가 6x를 공통인수로 갖고 있네. 6, 8에 48. 12로 묶으면 되는구나. 바보구나. 선생님 바보겠어요. 와, 못 먹었다, 바보야. 난 이까 신경이 났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인수분해가 되죠? 지금 얘가 3차긴 하지만 얘는 지금 뭐야? 도함수지. 도함수니까 도함수는 무조건 이제 인수분해 합니다. 이렇게. 됐어? 이거 왜 인수분해 한 거야? 이거 보려고요. 0, 마일, 마3. 저게 뭔데? 저기 있는 3차 함수의 그래프가 0, 마일, 마3에서 x축이랑 만납니다. 오케이? 여기는 앞에가 플러스지. 그 극한처럼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x가 이제 무한대로 가면 이거 무한대로 가, 양의 무한대로 가잖아. 궁극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꺾이는 거고요. 알겠어요? 여기가 만약에 음수면은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뒤집힌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그릴 때는 상상을 해. 얘가 지금 마3, 마1, 0 여기 세 점을 지나야 돼.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니까 대충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충 그려주면 되겠죠. 여기 점을 안 정해놓고 그냥 그리면 훨씬 편해.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대충 여기를 이제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이해돼? 어쨌든 요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x축이랑 세 점에서 만나고 있고요. 나는 얘가 이제 도함수의 값이 0이 된 곳 여기를 경계로 해서 부호를 볼 거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됐어요? 그럼 4차 함수 그래프 그려볼까요? 여기서는 내려가요. 여기서는 올라갔다가 여기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4차 함수 그래프. 그죠? 또 도함수의 그래프가 x축에 어디서 걸리는지 x축보다 위에인지 아래인지만 파악하면은 이 원래 함수를 그릴 수 있다. 그럼 여기 극소, 극대, 극소. 문제에서 얘가 지금 뭐 극값을 구하라고 했으면 극소값은 두 개 써주면 됩니다. 됐어요? 극소값. 여기는 x가 마3인 곳, 여기는 x가 마이너스 1인 곳, x가 0인 곳 이렇게 됐어요? 계산은 힘들어서 안 쓸게요. 극소값은 f 마3 f0 이 값이라는 건 항상 이제 y의 값이야. 함수값. 그 다음에 극대값은 하나 있죠. f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얘를 해봅시다. 요거 미분하면요 마이너스 4x 세제곱. 자, 얘는 앞에가 마이너스니까 이게 뒤집힌 그래프겠다 생각해줘야 돼. 플러스 12x 제곱. 끝났네? 그럼 마이너스 4x 제곱으로 묶을 수 있고요. 여기 좀 어렵겠어. 왜냐면 여기 제곱이 떴거든. 이렇게. 그럼 3차 함수가 지금 여기서 지금 만나는데 이게 지금 뭐야? 0이 중근이지. 0, 0, 3 이렇게 그린 거잖아. 0이 중근이란 말이야. 그럼 아까처럼 세근이 다를 때는 요렇게 점을 찍었었어. 근데 이번에는 뭐야? x축이랑 만나는 점은 두 점밖에 없어요. 0하고 3. 근데 이제 이걸 알아야 돼. 여기가 0, 여기가 3이면 여기는 중근이잖아. 중근이면 접하고 지나갑니다. 중근이면 접하고 지나가요. 2차 함수랑 똑같아요. 그 다음 생각해봐. 얘가 지금 마이너스지. 그럼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로 그릴 거거든? 내려가면서 여긴 접했다가 여긴 뚫어버려야 돼. 알았어요? 요건 지금 중근, 요건 그냥 근 하나지. 요런 거는 접하고 지나가요. 요건 뚫고 지나가요. 됐어요? 그럼 여긴 접해. 여긴 뚫어. 그럼 내려가야 돼. 자, 여기서 내려와서 여기 접하고 올라왔다가 이렇게 뚫고 가면 됩니다. 괜찮아? 요게 지금 도함수 그래프인 거야. 오케이? 그럼 얘도 지금 일단은 여기 이렇게 x축이랑 만난 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부호를 써줄 건데 여기서는 플러스였다가 여기서 잠깐 0이 됐다가 여기서 플러스였다가 여기서 마이너스가 되네. 그럼 요 그래프가 자 올라가다가요 기울기가 잠깐 0이 돼요. 다시 근데 또 올라가요. 기울기 0이 돼요.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약간 이상하게 생겼지?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 근데 마이너스 4x 제곱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그래프가 위로 볼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는 이렇게 보면 2차 함수잖아. 얘가 곱해져 있으니까 3차 함수잖아. 그럼 얘는 그냥 이제 여기 0, 0, 3 이렇게 생긴 겁니다. 3차 함수니까. 됐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얘를 마치 분할해서 봐서 이거 0에서 위로 블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걔랑은 지금 연관이 없어요. 얘 통째로 봐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전체로 보면 얘 3차 함수란 말이지. 3차 함수인데 마이너스면 내려가는 그래프야 그냥. 그치? 근데 이렇게 꺾여서 내려갈 건데 여기서 접하고 탁 뚫고 내려간다. 괜찮아? 그래서 3차는 양수인거 기준 2개밖에 없어요. 너무 대충 그렸나? 이렇게 2번 꺾이거나 그냥 올라가거나. 됐어요? 4차는 이제 지금 해봤지만은 4차는 형태가 좀 몇 가지 있는데 4차는 그냥 이렇게 다 3번 꺾이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뭐 내려오다가 멈칫했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가거나 이걸 뒤집어 놓은 게 이런 그림입니다. 됐어요?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이차함수처럼 생기거나 뭐 이런 건 이제 이런 걸 떠올리면 될 것 같아. 이게 그냥 이차함수랑 거의 똑같잖아. 근데 사실 크게 보면은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거나 둘밖에 없어요. 이거 뒤에 가서 자세하게 할 거예요. 너무 이제 어려워하지 말라고 보여준 거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도함수를 해놓고 요거 부호를 이렇게 써가지고 그냥 올라가고 내려가고 요것만 해서 그려보면, 뭐 처음에 그냥 그려보고 나중에 외워서 할 겁니다. 알겠죠? 재밌니? 네. 102번 한 번 더 해보세요. 102번 답까지 구해보세요. 102번. 저희 나라를 왜 저희가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봅시다. 여러분들은 이제 미분을 잘하는 게 애국입니다. 미분이랑 외국이랑 그렇지. 너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제가 공부를 못한다는 나중에 뭐 거예요. 아주 유능한 사람이 돼서 그런 거에서 잘 그런 테슬라 같은 그런 기업도 여러분들이 만들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바지를 해야죠. 내가 보여야 되는데 도대체. 자, 일단 미분을 했어요. 일단 여러분들 이제 습관성 미분병에 걸릴 겁니다. 일단 미분을 했어요. 그렇지? 도함수를 구했지? 근데 이거 해놓고 멈추면 안 돼. 이거 뭐 해야 돼? 도함수를 구하면 뭐 해야 돼요? 인수분해. 도함수는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오케이? 근데 보면은 요게 지금 12, 12, 12 묶어주고 아, 좀 맞나? 좀 귀찮긴 한데 이거 조립제법 해야죠. 조립제법 뭘로 되니? 그러면 조율제법을 빠르시네요. 이렇게.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12에다가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잖아. 그럼 그냥 뭐 인수분해해서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1이죠? 자,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어요. 이게 지금 뭐야? f 프라임 x지? 이걸 미분을 해서 인수분해를 해놓은 이유는 여기를 보려고 해요.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2. 저게 뭔데? x축과의 교점의 좌표예요? 그 얘는 지금 여기 맨 앞에 보면은 마이너스지? 그러면 얘 지금 이렇게 가야 돼? 아니면은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죠. 마이너스니까. 내려가야 돼요. 쭉.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건데 얘가 지금 x축에 걸려.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2에서 이렇게 됐어요? 그냥 그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모양이 이거밖에 없어요. 얘가 지금 뭐냐면은 도함수입니다. 내가 4차 함수를 그릴 거기 때문에 여기서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써주고,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올라가고요. 여기서는 내려가고요. 여기서는 올라가고요. 여기서는 내려가면 fx의 그래프를 이제 그린 겁니다. 됐어요? 자, 별게 없는데 일단 근데 질문이 좀 이상해. 문제 보면은 극대값이랑 극소값의 차이를 구하래. 근데 극대가 몇 개야? 극대가 2개지. 극소는 하나밖에 없지. 그럼 뭐 어디서 어딜 빼라는 거야? 이게 뭐 극대가 뭐 사실 뭐 얘가 높은지 얘가 높은지 몰라. 내가 대충 그린 거라서 구해봐야 됩니다. 근데 내가 예상하기로는 여기랑 똑같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극대값이라고 지칭한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x가 마이너스 1인 곳, x가 1인 곳, x가 2인 곳들이니까 f 마이너스 1은 얼마예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도와주세요. 는 19예요? 19라고? f 마이너스 1은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게 지금 마이너스 11이니까 맞나? 19?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19예요. 그 다음에 1도 한번 대입해보지. f의 1은 3 더하기 8 더하기 6 마이너스 24 이렇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13이야? 이렇게? 그럼 여기가 1, 마이너스 13이에요. 그 다음에 F2는 하기 싫어. 마이너스 48
64 24 마이너스 48 이렇게 맞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4니까 뭐죠? 이게 플러스 16이었나? 16 마이너스 8 그럼 여기가 2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 근데 문제가 좀 이상하나?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를 구하시오. 극소값은 맞는데 극대값이 틀렸나? 저런 유례 없는 숫자가 나온 적이 없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마이너스 12x 24x 제곱 12x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2로 묶어서 여기까지 다 맞고요. 조립제법도 안 틀렸겠죠? 뭐가 틀렸을까요?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맞고요. 1, 2 마이너스 1도 맞고요. 1, 2 마이너스 1도 맞고요.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마3 마8 플러스 6 24 극대값 극소값 다 맞는. 다 맞아? 극대값의 합이랑 극소값의 합. 아, 아 그래서 내가 11이라고. 그러네. 문제를 안 읽었어요. 역시. 됐죠? 좀 귀찮았지만 할 수 있죠? 좀 쉬었다 합시다. 교원 선택.